뉴스 정면 승부 4.13 총선 빅매치. 이번에는 경기 시흥갑의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원우입니다. 네, 자 후보 등록 하셨나요? 네, 방금 했습니다. 아, 지금 막 마치셨군요. 네, 그러면 출마의 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시흥 시민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시흥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제 임기 8년 동안 유치한 국책사업, 약 10조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했는데요. 목감 장현은계 택지개발 사업과 2개의 전철 등 이런 전철 사업들, 제가 유치했던 사업들 잘 마무리 지어서 우리 시흥시가 조금 더 잘 사는 시흥시,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시흥시 꼭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시 출마했습니다. 네, 자 이 시흥이요, 이 야성이 강한 지역으로 꼽혔었는데요. 네. 19대에서는 석패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백원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뭔가요? 네, 제가 이제 4년 전에 202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고요. 많은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핵심은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민생과 좀 먼 그런 정치 행위를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낙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문제를 챙기는 정치인 저 백원우가 우리 시흥의 경제를 다시 살리고 서민들의 민생 문제를 챙기는 그런 정치인으로 우리 시흥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민생과 좀 거리를 뒀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네, 네. 민생과 밀착된 이 정치를 하시겠다 그러셨는데요. 자 18대 19대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함진규 후보와 선거를 치르십니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리 시흥이 고향이시고 참 열심히 잘 하신다라는 평들이 좋은 분이십니다. 네, 뭐 잘생기셨고요. 키도 네. 크고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발전이라는 것을 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네, 또 지역의 지도자로서 많은 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도덕성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시흥의 전철 사업이 늦어진 것, 네. 우리 함진규 의원께서 이제 국토해양위 의원을 4년 동안 하셨는데 네, 전철이 전부 다 늦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택지개발 사업도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네, 또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밝혀진 것인데 선주협회에게 이제 후원을 받아서 두바이로 외유를 다녀오셨어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시민들께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또 논문 표절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께서 참 좋은 분이긴 한데 우리 시흥시 발전과 관련해서 많이 아쉽다, 또 도덕적으로 많이 아쉽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시흥 네. 지역의 최대 이슈가요. 네, 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네, 105 신도시 유치로 지금 꼽히고 네. 있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네, 우리 시흥시에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저희 시흥 캠퍼스가 이제 많은 부분들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네. 네, 서울대 사범대가 교육협력센터를 우리 105 그 시흥 캠퍼스에 짓기로 하고 네.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대우해양조선소 약 1천억 규모의 큰 연구소가 역시 시흥 캠퍼스 안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 정치권이 이 서울대 100원 유치를 앞두고 계속해서 일부의 정치 세력들이 반대 의견들을 과거에 표명해 왔었습니다. 네. 그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흥시가 이게 네. 지나다녀 보면요. 이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같이 섞여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도농 복합이고요. 그리고 또 네. 교통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네. 이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흥시가 인구 43만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전철이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가 뚝뚝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도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 남과 북으로 관통하는 우리 시흥 소사 원시 전철은 우리 시흥시의 매우 중요한 전철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올해 4월에 개통하기로 제가 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착공을 했고 올 4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정부가 약속했었던 사업인데 네. 이제 2년이나 미뤄졌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함진규 국회의원이 국토해양이 이 철도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네. 근데도 2년이나 미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화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네. 이것은 이 전철 개통에 지연된 것은 현 정부와 또 현직 국회의원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여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전철을 개통시키는 문제가 우리 시흥시의 이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이 총선에 선거구 획정도 많이 미뤄졌고요. 해를 네. 넘기면서까지 여야 모두 공천 갈등을 겪느라고 네. 이 유권자들에게는 깜깜이 선거다 이런 이제 우려와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회에 백 후보님의 대표 공약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 잘 사는 시흥시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더불어 잘 사는 시흥시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요. 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을 육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9,828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중 많은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1번 공약은 현대자동차 계열 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을 우리 시흥시 매화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풍부한 시흥시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고 네. 또 더불어 잘 사는 시흥시를 만드는 그런 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선거까지 뭐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만 네. 이 시흥갑 지역에서는 정책 대결 가능하다고 네.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사 원시 전철이라는 시흥 전철 문제가 왜 연기가 됐고 연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기에 개통시킬 건가 이런 문제를 놔둔 그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우리 시흥시 동과 서를 관통하는 월곡 판교선 전철에 우리 지역의 장곡역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진규 국회의원은 국토해양이 철도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셨는데도 우리 지역의 장곡역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쟁점,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제 부랴부랴 함진규 국회의원이 국토부 과장을 불러다가 현장을 돌아보는데 선거 20일 앞두고 그렇게 쇼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철도를 놔둔 그런 정책 대결이 불꽃 튀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인물을 보고도 선택을 하지만 이 네. 또 당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네네. 자, 지금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네. 경우에는 최근에 이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관련 파문이 있었죠. 이 사퇴 논란도 나왔지만 당 잔류와 함께 뭐 일단락된 상황입니다만 네.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이 쌓은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는데요. 네. 혹시 선거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극복 방안이 있으세요? 네. 저도 그 당일날 그 중앙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아, 네네. 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것과는 달리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문제는 전혀 중앙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고요. 네. 그것은 이제 밖에서 일부의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네. 당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김종인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제민주화,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들의 합의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네.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비례대표의 칸막이가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네, 쳐져 있는 그랬었죠.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중앙위원들의 투표권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당원 위반이다 이런 문제 제기였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의 김종인 대표를 둘러싼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긴 했지만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지도부가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당원 당규에 맞도록 다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새누리당처럼 특정인을 이렇게 잘라내기 위해서 등록 마지막 날까지 공천 문제를 결정 안 짓는 이런 것과 네. 우리 당내의 비례대표 문제가 동급으로 비교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아쉽고요. 전혀 비교될 상황은 아니고 김종인 대표로 인해서 중도층이 넓어지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 네.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정감이 있어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네, 주셨고요. 전혀 문제 안 되고 있고요. 자. 오히려 득표에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후보님 끝으로요. 네, 지금 이 시흥갑의 경우를 보니까요. 네. 이 일려 다야 구도인데요. 네, 이 수도권 연대 이야기 나오는데 네. 시흥갑에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야권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뭉쳐야 합니다. 많이 뭉칠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은 선언했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야 구도입니다. 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 원래 새누리당의 시의회 의장도 네. 하셨던 분이시고 네. 또 영남 출신의 분이시기 때문에 다야 구도를 형성하고 네. 있고요. 야권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단일화 또 연대의 그런 폭들을 넓혀갈 것이고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백원우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시흥갑의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